잠이 못 자면 통증이 없는 사람이 통증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 예. 이야기,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한번 먼저 풀어주실까요? 사실은 네. 뭐 잠을 못 자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아까 질문처럼 잠을 못 자서 다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실은 수면과 통증 관계는 뭐 그런 이야기로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전날 잠을 설치고 못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 현상 다 모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다음날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면 통증을 일으키고 그거는 이제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잠을 잘 때 우리가 무호흡이 생겨서 수면 장애, 그러니까 수면 유지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나 오전 시간에 머리가 더 아프고 더 그런 통증이 더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면 장애가 있어서 대표적인 수면 장애가 이제 무호흡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호흡이 있어서 다음날 두통이 생겼을 때 보통 아침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모닝 헤데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진단 기준을 국제 두통 질환 분류 체계라는 곳에서 아침에 지속된 두통의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단 기준에. 근데 그 판이 개정이 되면서 하루에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즉,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면 장애가 생기면 아침에 받는 통증이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불면증이 있으면 통증의 빈도라든지 혹은 근골격계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 또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강동경희대 신원철 교수님께서 되게 유명한 그 연구를 사실 소개해 주셨어요. 헌트 스터디라고 해서 유럽에서 노르웨이에서 하는 코트 연구예요. 수면과 통증에 대해서 가장 큰 코트 스터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연구를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국내에서 이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인구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대라든지 그런 분포에 맞춰서 표본을 수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600명 정도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편두통의 발생 정도를 한번 비교했던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 완전한 편두통의 진단 기준 다 만족하지 못한 그 경우는 개연적 편두통이라고 보통을 해요. 그런 개연적 편두통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과 비교해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두통이 있다면 불면증이 없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더 진단 기준을 강화시켜서 편두통에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나눠보면,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4일 정도,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불면증이 없는 사람은 한 달에 편두통 발생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그런 두통으로 인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는 정도도 유의하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통증을 일으킨다. 아까 맨 서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수면 질환하고 통증과의 관계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실 어떤 게 우선인지 사실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거의 모든 수면과 통증을 말하는 강의를 보면은 만성 통증이 있으니까, 아까 그런 그 대표적인 가우트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통증이 있으면 그래서 네. 통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불충분한 수면이 있고 수면 질환이 생기게 되고, 잘 못 자니까 다시 또 다음날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으니까 또 저녁에 못 자고, 그래서 점점 이게 빙글빙글 계속 도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이런 만성 통증이 만성 수면 장애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유명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들 한 10년 동안 추적해 보면 잠만 못 잤는데 불면증 증상, 아까 잠들기 어렵고 유지가 어렵고 일찍 깨는 사람들을 쭉 추적해 보면 10년 동안 해봤더니
두통, 편두통도 한 1.5배,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 막 조이고 이런 두통도 한 1.7배 정도 높아지는 게 보이고요. 우리가 요건 드문 흔한 증상도 아닌데 편두통 같은 게 막 몰아서 오는 군집성 두통이라고 또 있어요. 자다가 깨는 두통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한 1.3배 정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잤더니 두통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또 잠을 잘 자는 사람에 비해서 10년 후에 보니까 못 자는 사람들이 두통이 훨씬 더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아지는 것도 보여 있고, 또 비슷한 연구들, 아까 헌트 연구나 이런 연구들을 보면 그게 대개 5년에서 한 10년을 추적한 연구들인데 뭐 대개 뭐 몇만 명입니다. 그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초기에 잠만 못 자고 통증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근골격계 질환, 아까 만성 통증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제 왜 그렇게 통증이 생기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좀 비교적 쉽고 간단한 내용 한 두 가지를 좀 가져봤습니다. 먼저 잠을 못 잤을 때, 자,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은 불면증을 수면 장애가 있는 뇌고요. 여기는 수면 장애가 잘 잤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없는 사람의 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뇌입니다. 이 실험은 근막통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요. 압력을 줬었을 때 잘 자는 사람, 즉 수면 장애가 없는 사람하고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교했었을 때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다 약한 자극을 줘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압력을 줬었을 때 보다도 민감하게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수면의 단계로 조금 더 쪼개서 보자면 우리가 꿈꾸는 잠이라고 하는 전체 수면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렘수면. 렘수면이 선택적으로 장애가 받았거나 혹은 깊은 잠이라고 하는 서파수면이 장애를 받았을 때 유독 이렇게 뇌가 통증에 대해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스팩 스터디라고 해서 차가운 물에다가 얼음 막 넣어놓고요. 잠을 잘 잔 사람들을 이게 좀 잔인하더라고요. 물에다가 넣고 손을 넣고 얼마나 견디느냐. 한번 손을 뺄 때까지 기다려보라 해갖고 시간을 한번 넣고 잠을 4시간만 재우고 한 사람들 또 손을 넣고 했더니 당연히 예상한 대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빼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를 너무 쉽게 느껴서 그게 아마 한 50% 정도 더 빨리 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이 논문 읽은 지 꽤 돼갖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고 거죠. 그렇죠. 예. 통증에 대한 역치가 쉽게 말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고 통증이 예민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통증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더 있나요? 네, 다음에서는 또 이제 수면 대표적인 통증으로 또 만성 두통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성 불면증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그런 환자들이 보통 많이 오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낮에 아프게 되면은 한숨 자고 나면 한 20-30분 정도 자고 나면 좋아지신 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통이 있는 경우는 약을 먹고 한숨 자고 나서 두통이 좀 가라앉으면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두통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약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면제로 많이 쓰는 그런 가바수용제에 작용하는 그런 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이 많은 분들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니까 좀 쉬면 좋아져서 낮잠을 좀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커피의 카페인이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어서 커피를 자주 마시고 그런 쉽게 말해서 통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보시면 우리 소위 말하는 수면 위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야간의 불면증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프니까 약 먹고 한숨 자고 커피도 마시고 하니까 결국은 수면 습관에 변화가 생겨서 밤에 못 자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잠자는 시간이 자고 깨고 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그 다음에 깊은 잠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아까 말했던 통증에 뇌는 민감해지고 그래서 다시 통증이 민감해지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통증에 대처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밤에 못 자고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해지는 그런 행동적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과 불면 환자의 어떤 행동적 특징에서도 잠을 못 자면 통증에 민감해진다. 그런 이유를 또 설명하는 또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잠을 잘 못 자면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잠을 잘 자는 7, 8시간 동안 잘 자면 우리 몸이 리셋되는 거고 또 자는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이 부교감신경 항진돼서 교감신경을 억제시키고 우리 몸을 평온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컴퓨터를 껐다 켜고 핸드폰을 껐다 켜는 거면은 빨리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뇌가 7, 8시간 잘 자는 동안에 뇌도 쉬고 몸도 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쉬는 시간이 부족하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뛰어다니고 운동해도 또 못 잡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피곤한 거는 극대화로 높아져 있는데 정말 피곤하죠. 보통 사람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피곤할 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자는 이유는 피곤한 것만큼 이상으로 몸의 긴장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래되면 낮에도 밤에도 몸의 스트레스와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으니까 낮에도 예민해져 있고요. 밤에도 잠을 들지 못하고 이게 긴장도가 높으니까 잠을 잘 못 들고 자꾸 깨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우리가 예민할 때는 조그만 자극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통증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자극이 많이 올라가면 느끼게 예민해서 통증을 쉽게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하루 이틀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 잘 자면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근데 이게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오래되면 우리가 통증이나 감각이 자극이 올라가면 아까 제가 뇌에서 그 척추 전에 신경절, 그 다음에 숨골, 그 다음에 대뇌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힘이 나와요. 통증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통증이 지속되면 덜 아픈 게 느끼거든요. 맞다 보면. 이게 통증 억제 회로인데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통증을 좀 덜 느껴요. 보통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통증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물질들을 다 써버려서 통증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바로 이런 리셋도 안 되고 통증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통증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 조그만 자극도 건드려도 아프게 되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깃털로 살짝 스치만 해도 아픈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통증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인 통증의 원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몸으로 올라가면은 뇌에서 이걸 억제하는 힘이 초기에는 좋은데 이게 몇 달 동안 지속되면 얘네들이 기능이 못하게 됨으로써 작은 통증도 크게 느끼고 없는 통증도 있는 걸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 만성 통증의 병리 기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통증을 치료할 때는 이런 통증을 억제하는 회로를 도와주는 약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시간 되면 약제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뇌가 예민해지고 또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게 만성화되게 되면 그거를 억제하는 회로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우리가 만성 통증 환자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통증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잠을 못 잠으로써 만들어지는 학습화되는 과정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 교수님 말씀한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도 쓰고 또 낮잠도 자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수면이 잘 자면 좋겠는데 수면이 계속 나빠져요. 통증을 해결하고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들이 또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그 수면은
깊이도 못 자고 또 잠자는 시간이 뒤죽박죽으로 변하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어긋나는 위상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깊은 잠도 못 자는 상황이 되면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들은 정말 수면에 잘 자도록 노력하시는 것들이 통증 약을 줄이는 방법일 거고 또 만성 불면증 환자들은 그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것들이 본인이 나중에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원인 방법인데 나이가 들면 관절통 잘 오고 허리 아프고 이건 기본적으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과정을 평소에 잠을 잘 잠으로써 그걸 좀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을 조금 몇 개 와서 볼까요? 잠을 못 자서 통증이 생기는 게 맞을까요? 심리적으로 볼까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민하니까 뇌가 각성이 되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증 회로 몇 가지 있으니까 앞에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님께 두 번째 질문을 주셨네요. 본인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건 저희 주제하고 벗어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재밌는 얘기고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결혼하셨네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이게 코베드, 저희가 코라는 건 같이란 뜻이고 코룸 또는 코베드라는 말을 영어로 씁니다. 같은 침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잠자는 스타일도 다르고 수면 시간도 다르고 또 뒤척이면서 침대가 출렁거리면 신혼부부 때는 그게 좋았지만 이제는 이 옆 사람이 움직이면 나도 못 자는 뭐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같은 침대 자면서 상대방의 수면에 방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 방을 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은 한 방에서 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기에서 보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자면서 그럼 도대체 와이프의 수면 장애가 뭔가 사실 그것부터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옆에 사람 때문에 나를 못 자니까 해결책은 단순하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잔다.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하는 그 현상이란 게 뭔지 그것부터 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야지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 흔한 질문이 저도 외래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요. 또 실제로 요즘에 최근에 이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베드, 코룸,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자는 방법도 있고 침대를 같이 쓰는 방법도 있고 같은 공간에서도 침대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침대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나는 잔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자고 깨는 수면 리듬이 다릅니다. 아무리 부부래도 30년을 같이 살아도요. 20년 부부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남편이 일찍 자는데 부인은 늦게 자는 사람도 있으면 이게 똑같이 요이 땅 하고 시작돼서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긋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수면의 패턴 또는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잠자면서 뒤척임이 있는데 침대가 좁으면 출렁거리면서 옆 사람을 건드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좀 잠버릇이 험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매일 아침마다 말을 듣는 말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저 때문에 못 잤다고. 근데 이런 건데 연구가 결과 보면 특히 소아들의 경우 어린 애들은 엄마하고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로는 엄마가 아이를 껴안고 자고 아이도 엄마 앞에 팔 베개 하고 자는 게 아이도 새근새근 잘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엄마하고 아이가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다르고 수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는 안 깨는 것 같지만 엄마가 뒤척이면서 애가 깨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아이의 뒤척임을 통해서 엄마의 수면도 방해되기 때문에 결국 엄마 부모라도 침대는 따로 써라 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요를 따로 놓고 침대 생활 안 하다 따로 쓰는 게 좋고 침대를 쓰더라도 별도로 쓰는 것들이 좋습니다. 방을 따로 쓰는 각방도 방법이지만 굳이 우리 김정 교수님은 사모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요즘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침대를 두 개를 같이 붙여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의 수면에 방해한다면 단독으로 쓰는 거를 추천하고요. 만약에 그게 불편하지 않다면 부부간에 교감도 나눠야 되고 또 그것들이 서로 옳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자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 수면에 방해가 되면 본인 하루 일과가 망치고 수면의 질 때문에 본인의 어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있을 거고 그거를 분리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김정 교수님 앞에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잘 자던 사람이 갑자기 잠에 뒤척이고 나빠지면 본인만 따로 자서 편하게 사지 마시고 그 베드 파트너 부인이나 남편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하지 불안증후군이 있어서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있어서 아니면 불면증이 있어서 못 자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뒤척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수면 장애는 본인은 잘 몰라요. 대부분이 같이 자는 사람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방 쓰기 전에 상대방이 왜 못 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들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면 조금 침대를 따로 쓰거나 같은 공간에 계시더라도 베드를 따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 받고 할까요? 저거 뭐 워낙 많은데 도로티니 이님 잠을 일부러 자려고 하면 더 못 자죠. 이거 당연합니다. 자려고 노력하면 못 자는 게 이게 만성 불면증의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너무 과하게 자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결국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수면 압박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장 유튜브에서도 대부분 불면증 환자의 치료하면 수면 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해줄 겁니다. 보면 내가 20분이나 30분 정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오면 그때는 밖으로 나와서 자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을 그냥 보시거나 어두운 조명 아래서 뭐 다른 TV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